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로빈슨 카노가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후 제가 매니 라미레스와 데이비드 오티스의 2.0 버전을 연달아 올리다 보니 약물 이야기가 좀 지겹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선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법칙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는 넬슨 크루스입니다. 2019년 미네소타는 크루스와 1+1 계약을 맺습니다. 2019년에는 보장 연봉 1,400만 달러를 주고 2020년에는 1,200만 달러 팀 옵션이 걸려있는 계약이었습니다. 더 긴 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것이 크루스는 남들은 은퇴하고도 남을 38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0년 7월생으로 현역 타자 중에서는 1980년 1월생인 푸올스에 이어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크루스는 120경기에서 41홈런 108타점,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6할 3푼 9리, OPS 1.031을 기록하는 충격적인 활약을 합니다. 반면 크루스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푸올스의 OPS는 0.734였습니다. 크루스의 장타율 6할 3푼 9리는 크리스찬 옐리치와 마이크 트라웃에 이은 메이저리그 3위, OPS 또한 옐리치, 트라웃, 벨린저에 이은 메이저리그 4위였습니다. 또한 크루스는 전체 경기의 74%에 해당되는 120경기 출장에 그치고도 100타점을 달성합니다. 크루스에 앞서 38세 시즌에 100타점을 성공한 만 38세 타자 4명은 데이비드 오티스, 프랭크 토머스, 베리 본즈, 라파엘 팔메이로였습니다. 네, 오티스, 본즈, 팔메이로는 약물 선수입니다. 또한 크루스는 41개의 홈런을 기록함으로써 48개 호르헤 솔레어, 45개 마이크 트라웃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3위에 오르는데요. 기록을 달성한 시점에서 만 39세 타자가 40홈런을 때려낸 건 역대 세 번째, 앞선 두 명은 행크 앨런과 베리 본즈였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크루스는 평균 93.7마일, 타구 속도를 기록함으로써 96.0마일 에런 저지와 94.4마일 미겔 사노에 이어 메이저리그 3위에 오릅니다. 타구 속도가 92.0마일을 넘은 17명 중에서 30세 이상 선수는 92.1마일로 16위를 차지한 만 32세 호세 아브레우, 그리고 크루스 단 2명뿐이었습니다. 노장 타자들은 신체 능력의 노화에 따라 배트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통해 노림수가 늘어납니다. 이에 빠른 공에는 약해지는 반면 변화구에 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크루스는 빠른 배트 스피드와 무시무시한 타구 속도를 가지고 지난해 패스트볼 OPS에서도 메이저리그 3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패스트볼 OPS가 1.0을 넘은 선수는 크루스를 포함해 16명이었는데요. 크루스가 만 38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30세인 마크 케나였습니다. 그리고 크루스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평균 나이가 26.8세였습니다. 크루스는 어떻게 해서 시간을 거스르는 활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크루스가 이끈 미네소타는 307개라는 전임 미답의 홈런수를 기록하고 봄바 스쿼드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만 39세 시즌인 올해도 크루스의 파괴적인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좌안을 상대로 타율 4할 6푼 5리를 기록한 크루스는 3할 3리 타율과 함께 출루율 3할 9푼 7리가 르메이유와 랜돈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3위, 장타율 5할 9푼 5리가 아메리칸 리그 5위, OPS 0.992가 아메리칸 리그 4위였습니다. 크루스는 3번이나 더블헤더 2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는 1965년 이후 메이저리그 최초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루스는 2019년과 2020년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마이크 트라웃 다음으로 높은 장타율과 높은 OPS를 기록한 타자였습니다. 그것도 만 38, 39세 시즌을 보낸 타자가 말이죠. 만 38세 시즌에 6할 3푼 9리를 기록한 크루스보다 높은 장타율을 만들어낸 타자는 딱 2명, 1957년 7할 3푼 1리를 기록한 테드 윌리엄스와 2003년에 7할 4푼 9리를 기록한 베리 본즈입니다. 39세 시즌에 기록한 장타율 순위를 보면 1위가 8할 1푼 1리인 베리 본즈, 2위가 5할 9푼 5리인 크루스, 3위가 5할 8푼 4리인 테드 윌리엄스, 4위가 5할 5푼 3리인 데이비드 오티스, 5위가 5할 3푼 7리인 베이브 루스입니다. 이 순위에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오티스인데요. 오티스는 40세 시즌 장타율에서는 6할 2푼으로 역대 1위를 차지합니다.
5할 1리로 2위를 한 데럴 에번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더 놀라운 건 오티스가 6할 때 장타율을 찍고도 은퇴해버렸다는 겁니다. 오티스와 같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크루스는 주목받는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크루스는 뉴욕 매치에 입단했지만 오클랜드와 미러키를 거쳐 2006년 7월 텍사스 레인저스에 도착하는데요. 크루스는 텍사스가 프란시스코 코데로와 케빈 맨치를 미러키해주고 카를로스 리를 데려온 트레이드에서 함께 딸려온 선수였습니다. 29세 시즌이었던 2010년 크루스는 108경기에서 22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중 5개가 연장에서 때린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크루스의 범상치 않은 클러치 능력이 발휘된 건 2011년 포스트 시즌이었는데요. 크루스는 ALCS에서 6경기 6홈런 13타점으로 단일 시리즈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우고 시리즈 MVP가 됩니다. 특히 크루스는 2차전에서 포스트 시즌 최초의 끝내기 말로 홈런을 때려내는데요. 원래 이 기록은 1999년 NLCS 5차전에서 뉴욕 매츠 로빈 벤츄라가 기록할 수 있었는데 벤츄라는 뛰어나온 동료들에게 붙잡혀 홈을 밟지 못했고 말로 홈런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크루스는 포스트 시즌 8홈런으로 베리 본즈, 카를로스 벨트란과 함께 타이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록은 템파베이 랜디 아로사레나가 올해 10개로 경신하는데요. 아로사레나는 91타석 10홈런, 크루스는 70타석 8홈런이었습니다. 크루스는 2013년까지 텍사스에서 5년을 주전 외야수로 활약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활약을 한 해는 늘 부상이 있었고 장타력은 좋았지만 출루율이 떨어졌습니다. 2013년 1월 메이저리그는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이 터지는데요. 약물 바텐더인 앤서니 보쉬가 자신의 고객 명부를 잃어버리면서 보쉬와 거래한 선수들이 공개됩니다. 여기에는 에이로드, 라이언 브론, 자니 페랄타, 헤수스 몬테로, 프란시스코 서벨리와 함께 넬슨 크루스의 이름이 들어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건 앞서 있었던 양성 반응을 절묘하게 빠져나갔던 브론이 대학 시절부터 보쉬와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과 사건이 터지자 에이로드가 장부를 입수해 팀 동료인 서벨리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된 크루스를 텍사스는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루스보다 더 뛰어난 출루 능력을 가진 좌타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추신수였습니다. 1억 3천만 달러를 받은 7년 동안 추신수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8.4, OPS 0.791을 기록합니다. 최악의 계약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크루스는 같은 7년 동안 볼티모어, 시애틀, 미네소타에서 추신수보다 4천만 달러 가까이 적은 9,100만 달러를 받고 승리 기여도 27.4와 OPS 0.920을 기록합니다. 크루스의 성적이 말이 되지 않는 건 32세 시즌까지 성적이 타율 2할 6푼 8리, 출루율 3할 2푼 7리, 장타율 4할 9푼 5리, OPS 0.823인 선수가 33세 시즌부터 39세 시즌까지는 타율 2할 8푼 6리, 출루율 3할 6푼 3리, 장타율 5할 5푼 7리, OPS 0.920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늦게 꽃을 피우는 선수들도 있지만 크루스는 40세에 가까워질수록 성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상한 부분은 현지에서 추신수가 아니라 크루스였어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약물 선수인 크루스를 추신수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미국 팬들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약물 선수임이 확인됐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소화했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크루스는 맨이나 카노처럼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크루스는 검사에서 걸린 적이 없는 깨끗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스의 이런 활약을 온전히 실력으로 보기에는 크루스의 성적이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으며 약물 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경기 전 반드시 낮잠을 자는 등 철저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크루스이기 때문에 약물 코디네이터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루스를 보고 있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미네소타와의 1+1 계약이 끝난 크루스는 내년 시즌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될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쓰게 되면 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긴 계약을 주지 않아도 되면서 워낙 연봉 대비 최고의 활약을 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크루스에 달려들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크루스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소문났고 그것이 롱런의 비결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잊은 그의 활약이 계속될수록 영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로써 약물 특집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